$40 받고 미국 주식 시작하자. 키움증권 최초 신규 고객이면 $40 미국 주식 투자 지원금 드려요. 비대면 최초 신규 고객 국내 주식 100만 원 이상 거래하면 현금 4만 원도 추가로 드려요. 해외 주식은 원금 손실 발생이 가능하며 그 결과는 투자자에게 귀속되오니 유의하세요. 네, 전체적인 투자와 인생에 대한 지혜는 위즈덤 컬리지에서 쌓아보시고요. 일단 급한 주식시장, 미국 주식시장에 대한 지혜와 지식은 저희와 함께 쌓아보시죠. 자, 이번에는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한경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한경입니다. 네. 자, 시장 상황이 금리에 엄청난 좀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보셨어요? 금리가 올라도 너무 급하게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죠. 오늘도 이제 거의 2.8 인사하기 직전까지 왔습니다. 2.79까지 왔어요. 어제 계속 말씀드렸지만 2.85, 86 정도 가면 근데 이제 실질 금리가 플러스 되는 시대까지 접어들거든요. 그러니까 실질 금리가 이제 플러스 된다는 의미는 아주 분명히 여러분이 아주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확인드렸다시피 내가 지금 아파트를 사는데 막 사는데 금리가 10% 20% 이런 거 신경 쓰지는 마시고 금리보다 훨씬 많이 지금 아파트 값이 올라가고 다는 생각하면 영끌하고 뭐라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게 마찬가지 기업을 하는 사람들도 금리가 워낙 싼데 조금이라도 돈 벌 것 같으면 그냥 일단은 그냥 돈을 빌려 갖고 그냥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뭐라도 사는 거죠. 기계값이라도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사는 건데 지금 그 부분에 약간 뭐랄까 약간 기스가 날 수 있다는 거죠. 정확히 보면. 그러니까 그 부분 때문에 여하튼 기술주라고 불리는 모든 것들 특히 돈이 없어 돈을 빌려서 뭔가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들은 뭔가 좀 약간은 무리 될 수 있죠. 그렇죠. 이걸 또 하나 보면 밸류에이션이 엄청 높다. PR이 뭐 100배, 200배, 300배 한다는 것 자체가 금리가 낮고 어떤 물가 상승률 이럴 때는 별로 신경 안 써도 되는데 지금은 어떤 금리가 물가 상승률보다 너무 높다, 인플레이션보다 높다 그러면 한 번쯤 고민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밸류에이션이 200배, 300배 되는 것, 심지어는 300배 되는 것도 시장만 올라갈 때는 부담이 없잖아요. 성장이라는 꿈과 희망의 어떤 것으로 포장되던 사람들이 지금 이런 시대에 들어서면 약간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약간 고민하게 되죠. 바로 그런 느낌으로 지금 기술주가 약간 밀리고 있고 부사님도 여러 번 표현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 딱 한 달 전으로 딱 돌아간 그런 느낌이 되겠죠. 딱 한 달 전이 또 뭐랑 똑같냐면 기억하실 이제 매달 한 번씩 있는 이벤트가 있잖아요. 딱 오늘 밤이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되는 날이야. 그러니까 이런 부분 그리고 딱 이번 주 금부터 해갖고 실적 시즌이잖아요. 거의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분이 지금 이 언저리가 잘하면 정말 긍정적으로 우리가만 꿈을 꾼다 그러면 이 고비가 지금 오늘 이제 클라이맥스로 또 갈 수 있다. 단기적으로 보면 장기적으로 모르겠지만 그 정도 일단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여하튼 오늘은 다 떨어졌죠. 웬만한 것이 오늘 다 떨어진 날이 되겠고 그런 관점에서 나스닥은 2% 이상 떨어졌고요. S&P 500도 1.7%, 다우도 1% 이상 오늘 떨어진 날이 되겠고요. 바로 이겁니다. 10년물 금리가 2.79% 올라가면서 2019년 1월 이후 최고까지 올라간 그런 부분이 오늘 시장에서의 단면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더군다나 오늘은 이제 금리가 올라가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오늘 이제 뉴스 다들 보셨겠지만 상해 같은데요. 계속 한 3주째 막 이러다 보니까 나라에서 배급을 하잖아요. 먹을 거. 나라에서 배급하는데 물론 이제 인종별로 맞는 거를 한국 사람이 한국에 맞는 걸 주면 좋겠지만 그렇게까지는 안 할 거 아닙니까? 지금 공산당 국가에서. 어제 저 KBS인가 어디 뉴스를 보는데 잠깐 보는데 먹는데 막 썩은 게 반이고 어른들은 어른들인데 애들이 기저귀도 없고 뭐 이런 거 분유도 이런 부족한 게 나오는 거죠. 뭐 스트레스 받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공장이 돌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에너지의 수요가 줄어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유가도 좀 하락하면서 오늘은 뭐 그동안 잘 나가던 뭐 옥시덴탈 페트롤리움, 다이아몬드 배경 에너지 이런 것도 6, 7% 툭툭툭 떨어지면서 오늘은 11개 섹터가 오늘 다 떨어진 그런 하루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유가는 지금 95달러 수준까지 내려갔는데 유가 이렇게 내려가는 건 좋은 일이죠. 분명히 좋은 일이지만 이게 상해의 어떤 락다운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것 자체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하는 것은 시장에서 악재 인식하는 거죠.
거죠. 분명히 한쪽에서 보면 기름값 내려가면 나빠할 사람이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에서. 그렇지만 주식시장 입장에서 보면 이게 또 경기 두나? 뭐 승수작용은 되는 거잖아요. 안 좋은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잖아요. 그런 것들이 오늘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되겠고요. 또 반면에 이 그림 좀 보여주시면 늘 말씀드리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쉽게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미국 달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왼쪽은 금이고요. 금 가격도 이게 전쟁 초기 2,050달러까지 가면서 이게 사상 최고가였던 거거든요. 거기까지는 여유가 있지만 뭐 금은 뭐 모르셔도 뭐 관심 없다고 하더라도 미국 달러만은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데요. 미국 달러가 2년 만에 최고치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달러가 올라가고 행복할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뭐 미국 달러만 현금만 갖고 있고 막 외국에 놀러 다니는 사람은 좋겠죠. 그렇지만 주식에 관련된 모든 사람은 좋을 수가 없어요. 왜? 미국의 달러가 강해지면 우리나라 요즘 상당히 좋지 않잖아요. 외국인의 매도 압박이 있을 텐데 미국 바깥에 있는 모든 나라의 어떤 주식에 대한 것은 뭔가 좀 불리해진 부분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리고 미국 기업들도 S&P 500 기업들도 한 40% 정도 매출은 해외에서 발생하거든요. 그것들에 대한 가격 경쟁력도 약간 문제가 될 수밖에 없겠고 해외에서 발생한 재무제표를 미국으로 갖고 왔을 때 보더라도 환전할 때 환율에 안에서 손해 보기 때문에 미국 달러가 올라가는 것은 누구한테도 행복한 게 아니다라고 일단 보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뭐 달러뿐만 아니라 금값도 다시 더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직전 가격보다는 안 갔는데 1950달러, 60달러 이거 엄청 비싼 거예요. 네. 예. 그래서 그 미국 늘 말씀드리지만 미국의 그 달러 그리고 금값의 방향성을 예측할 수는 없어요. 뭐 그건 저 능력 밖이라고 보는데 여튼 이런 것들이 올라가는 것 자체가 주식시장에서는 한마디로 교과서적으로 보면 마이너스 요인이 훨씬 크다라고 할 수 그렇죠. 있겠죠. 네. 한국도 원달러 보니까 1233.50. 이렇게 2주일 만에 다시 1230원대 갔죠. 제일 올랐을 때가 이번에 1240몇 맞아요. 원이었거든요. 45원이 네. 고점이었는데 뭐 네. 고점도 얼마 안 남은 상황.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 이머징 마켓에 대한 주식에 대한 외국인의 선호도가 좋아질 수는 없죠. 물론 그만큼 내려간 만큼 환율에 대한 부담만큼 그리고 이머징 마켓의 이익이 급하게 줄어든 건 아니거든요. 저는 이머징 마켓은 좀 비싸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당장에 단기간에 보면 외국인의 입장에서 보면 야 가만히 있는데 지금 주가 이모였는데 지금 환율로 손해 보면 내가 지금 왜 사겠냐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특히 국가별로 외국인의 어떤 수급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수급에 대한 영향이 큰 나라는 지금 약간 마이너스 날 수 있죠. 급하게 떨어졌지만 반대로 미국 얘기 아니지만 반대로 그렇게 환율이 다시 리버스 되는 순간에서 보면 급한 반등도 충분히 가능하죠. 이머징 마켓의 위험이자 매력이죠. 그래서 이머징 마켓 저는 V자 반등도 멀지 않았다고 보였어요. 네. 대표적인 종목들 어제 뭐 교과서적이라는 표현 아까 하셨던 것처럼 기술주들이 좀 주가의 타격을 많이 받았죠. 네, 맞습니다. 애플이건 마이크로소프트건 2%, 4%가까지 떨어졌는데 애플이건 마이크로소프트가 2천억 달러, 1천억 달러씩 돈을 갖고 있는데 무슨 문제겠어요. 다만 그런 거랑 상관없이 기술주에 대한 흔히 얘기해서 센티먼트라고 그러죠. 영어로. 한국말로 하면 투자 심리가 약화된 겁니다, 지금요. 투자 심리라는 건 반대로 언제라도 돌아설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전 뭐 잘하면 고비가 이번 주 아니겠냐는 생각을 전 뭐 긍정적으로 보면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뭐 뚜껑 열려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엔비디아나 AMD 같은 것도 많이 내렸어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드디어 베어드에서 매수해서 중립 내리고 거기 올라갈 때도 이런 거 불법이지만 내릴 때 불법이거든요. 360에서 225까지 한꺼번에 호응 내렸어요. 이건 이제 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내리는 것들은 중국에 대한 부담이죠. 중국에서 그 수요 둔화 이런 것들을 대면서 내리면서 오늘 거의 225달러 구 수준이면 그 가격까지 더 내려왔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엔비디아는 무난히 양만이죠. 엔비디아로 AMD 같은 연중 최저입니다 지금요. 네, 그 정도로 지금 급하게 기술주가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엔비디아, AMD 갑자기 나빠질 일이 어디 있어요. 특히 AMD 같은 걸 기억하시겠지만 PC 수요 좋아진다 해서 올랐었는데 클라우드 또 오늘 보면 PC 수요는 팬데믹에 따른 PC의 붐은 끝났다 그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늘 말씀드리지만 똑같은 얘기를 반대로 하는 사람들은 늘상 있게 마련이거든요. 다만 지금같이 약간 또 슬로우할 때는 안 좋게 얘기하는 사람의 목소리가 더 크게 들리고 더 그럴싸하게 들리는 그런 것이 주시장의 현실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오늘 등증전이 역시 뭐 트위터겠죠. 일론 머스크가 이사회 합류 포기를 했잖아요.
의견을 바꿨는데 이게 보면 또 일부에서는 바로 이제 적대적 M&A로 가는 것이 아니냐 뭐 그런 시각도 분명 있는 거죠. 뭐 그 사람의 속내를 도대체 누가 알겠냐마는 이런 것도 있으면서 오늘 시간 전에서는 엄청 떨어졌다가 또 정규장에서 또 플러스 나는 또 하여튼 알게 모르게 좀 특이한 주식입니다. 다만 트위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펀더멘탈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가격이라는 거는 원래 대체적인 시각이니까 어떤 숫자로서 판단하기가 쉽지 않겠고요. 소피파이가 대표적으로 고포 주식이잖아요. 이것도 녹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금리의 상승에 따라서 녹고 있는 건데 올해 들어서 캐나다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떨어진 IT 주식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 그 한 주를 10주로 주식 분할하는 걸 발표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이라서 우리나라 항상 이제 경영계에서 정경련 이런 데서 항상 하려는 거가 의사권을 차등하는 의결권의 주식을 발행하자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우리는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요. 미국은 그게 흔히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 같은 거 웬만한 주식 중에 A주, B주, C주 있는데 거래가 하나도 안 되는 주식이 가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의결권이 차등 있는 건데 이번에 한 주를 10주로 여러분들 사인하다. 뭐 주주총회에서 하면서 하나 더 있는 거가 의결권 차등 주식을 이번에 도입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토비스 리케가 지금 32% 정도 지분을 갖고 있을 텐데 40%를 인정해달라.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을 오늘 같이 했는데 어떤 통과될 거라고 보고 있지만 어찌됐건 오늘 한 주를 10주로 주식 분할하면서 이게 구글 그리고 아마존에 의해서 쇼피파이까지 요 주식 분할의 대열에 동참했고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많은 곳이 동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들 중에 보통 500불 정도 이상 되는 주식들 있잖아요. 500불 이상 이건 방법은 항상 똑같습니다. 500불 정도 이상해서 미국의 애널리스트 찾습니다. 증권사들이 500불 정도 이상 되고 이게 꾸준히 늘어나는 거. 근데 주가가 허무하게 빠진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서 뭐 가능성이 꽤 있지 않을까. 그래서 500불 넘는 거여서 잘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늘 사실 똑같은 주식들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하여튼 꾸준히 이익이 늘어나는 거 이런 것들을 해서 찾아보시면 아마 제 느낌으로 보면 많이들 나오지 않을까 봅니다. 여튼 오늘 쇼피파이가 발표했고요. AT&T 소식 좀 전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AT&T는 저나 부사장님은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봤지만 AT&T가 그동안은 수많은 대한민국에서 미국 주식을 처음에 좀 초창기 하셨던 분, 4, 5년 전부터 하셨던 분들은 미국 관련된 서적이나 미국 증권사 일부에서 AT&T를 적극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배당으로 해갖고 배당 수익이 높다고 얘기하는데 아쉽게도 주가는 이제 뭐 계속 연중 최저치를 갔는데요. 작년 이맘때쯤인가요? AT&T가 워너브라더스를 그러니까 이제 방송 쪽인데 이거를 이제 스피노프하면서 디스커버리랑 합치는 걸 발표했었어요. 그래서 되냐 안 되냐 하다가 이제 오늘부터 거래가 됐습니다. 지금요. 완전 분리가 성공했어요. 그래서 AT&T 기존 주주한테 WBD라는 주식을 받으셨을 겁니다. 오늘요. 그래서 0.2%까지 주식을 받았는데 AT는 한 7% 올라가고요. WBD도 소폭 반등했는데 핵심은 이거거든요. AT&T가 분리를 하더라도 주당 배당금이나 배당수는 꽤 높게 나옵니다. 그래서 연간 1.11달러의 배당을 받을 거로 예상돼 있고요. 회사에서 발표한 거가요. 배당 수익률이 오늘 가격 언저리에서 5.9% 정도 나오기 때문에 여전히 어떤 방송이나 이런 쪽에 돈 안 들고 머리 아픈 걸 띄웠다는 점 그리고 여전히 배당 수익 높다는 측면에서 AT&T를 얘기하는 사람이 꽤 있는 건 분명히 팩트입니다. 오늘 이렇게 그 거래가 그렇게 되자마자 JP모건에서 중립에서 매수를 올렸고요. 목표 주가 22달러로 제시했다는 것 정도는 AT&T 주주분들을 위해서 오늘 마지막으로 소식 한번 전해드렸으니까 이거 갖고 계신 분은 잘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 가운데 이 환유 부담에 따라서 이머징 마켓에 대한 매력도가 상대적으로 좀 떨어진다. 뭐 이런 얘기 잠깐 했었는데 네네. 네. 이분은 이머징 마켓 비중을 늘리다. 네, JP모건의 네. 마르코 콜라노빅인데요. 제가 다른 분이 아니라 이분은 상당히 시장 긍정적으로 보는 분인데요. 근데 끝까지 이제 영어로도 한국말도 그렇지만 끝까지 영어로 들으셔야 되겠는데 네. 이분은 오늘 타이틀을 보면 이제는 주식에 좀 차익을 실현할 때다. 좀 이 차익을 실현하고 이머징 마켓 비중을 늘려라. 이머징 마켓 대표적인 중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분은요. 근데 이걸 끝까지 들어보면 이게 뭐 당장 주식을 팔고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이분이 저도 한번 전해드렸는데 3월 중순에 레포트를 내면서 3월 중순 한 달 전이 아주 극도로 주식이 떨어졌을 때입니다. 그 당시에요. 그때 이분이 한 거가 과매도다는 얘기예요. 과매도. 그래서 주식을 사라 그러는데 살 때가 포트폴리오에서 전술적으로 더 비중을 늘 때거든요. 전술적이란 말을 강조했는데 저도 그 기억이 납니다. 근데 오늘 얘기가 팔라는 거가 뭘 팔라냐 하면 전술적으로 늘렸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과매도 됐기 때문에 더 산 거를 지금 차익을 실현하는 얘기입니다. 왜? 지금 과매도가 어느 정도 해소됐다는 얘기를 월요일자 레포트에서 오늘 했어요. 그래서 과매도된 걸 좀 줄이고 그럼 줄인 걸 뭘 가느냐? 이머징 마켓을 가라는 얘기입니다.
이머징 마켓이 생각보다 더 많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 밸류에이션보다. 그래서 뭐 장기적으로 대응하는 거죠, 이분이요. 그런 관점에서 이머징 마켓이 디벨롭드 마켓, 선진국보다 좀 좋을 거다. 상대적으로 유리할 거다. 사실 이 얘기는 블랙락도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겠고요. 종목군을 보면 똑같습니다. 작년 일에 똑같습니다. 이분은 상품 및 에너지 섹터. 그리고 어떤 우리 IT나 이런 거 성장주가보다는 소위 경기 민감 주식 이런 걸 좀 사라는 얘기를 하고 있겠고요. 지수는 여전히 똑같습니다. 연말 목표 4,900으로 제일 높은 증권사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여전히 장기적으로 보면 포트폴리오를 채권을 줄이고 여전히 주식을 더 늘려야 한다는 것이 기본이다라는 거. 왜?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여전히 지속성을 갖고 있다. 지속적으로 경제 성장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여전히 좀 긍정적으로 보라는 거지만 다만 오늘 타이틀만 갖고 팔라는 것은 전술적으로 더 늘린 것을 팔라는 얘기였다라는 것도 좀 확인해 드리고 싶어서 오늘 다시 한번 정리해 드렸습니다. 네. 지금 시장을 우리가 단기적으로 이렇게 착착 잘 맞게 대응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서 저는 사실 그걸 못해서 그냥 장기적으로 가져가고 있는 거거든요. 두 분도 항상 장기 투자를 강조해 주셨잖아요. 네네네. 이분이 말씀하시는 일부 차익이나 이런 거 하려면은 너무 머리 아플 것 같은데요. 상당히 머리 아프죠. 다만 이분은 이제 투자 전략으로 엄청나게 유명한 분이니까 능력 있는 분이니까 그런 건 얘기까지 좀 디테일도 해주는 거죠. 예,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큰 틀에서 하는 얘기고 개인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분산 투자돼 있는 분이 또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 입장에서 보면 좋은 주식을 꾸준하게 적립수로 그냥 모아가는 것이 전 미국 주식으로 돈을 버는 유일한 길은 아니겠죠. 다만 저는 거의 유일한 길이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오늘 위원님 입으신 옷이 룰루레몬인가요? 제가 뭐 광고 받는 것도 아닌데 뭐 자꾸 얘기할 필요 없죠. 아주 채팅창에 물어보더라고요. 우리 위원님 입은 옷이 룰루레몬 같은데요? 맞죠? 이 룰루레몬 모든 옷 중에 룰루레몬 마크가 제일 많이 들어간 게 이분의 그러니까요. 예. 광고비 안 받는데 늘 룰루레몬을 자주 입으셔서 가짜 광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월가 이야기는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국내 시장도 어떻게 좀 열리게 될지 많이들 걱정을 하시면서 지금 섣불 TV를 키셨을 텐데 어제도 좀 부진했고 그렇습니다. 오늘도 지금 사실 미장이 별로 좋지 않았기 네. 때문에 부정적인 흐름에 대해서 많이들 걱정을 하실 겁니다. 오늘 하루 종일 또 힘 없으실 텐데 그렇다고 또 시장 보시면서 우울해만 하지 마시고요. 힘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에도 어김없이 6시 30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직도 미국 주식 투자 망설이고 있습니까? 이 미국 주식 좋은 건 알겠는데 아직도 망설이는 당신을 위해 미국 주식 분야 최장수 베스트셀러 미국 주식이 답이다 개정판이 출간됐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달라진 시장 트렌드, 2020년 이후의 유망 종목, 또 테마별 추천 ETF까지 한 권에 모두 담아냈습니다. 글로벌 투자의 중심으로 당신을 이끌어줄 미국 주식이 답이다 개정판 강의와 함께 보시면 더욱 좋습니다. 지금 전국 서점과 온라인에서 만나보세요.